라이프톡을 시청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매 하면은 치매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는 치매가 알츠하이머 질병입니다. 그 치매의 그 바탕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해서 그 정체가 무엇이며 과연 예방이 되는가? 나이 잡수신 분은 물론이고 아직 30대에 아주 흠잡을 것이 없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때부터 예방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가장 바람직한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꼭 이 알츠하이머 디지스의 정체는 누구든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알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병들어서 생명을 잃게 되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아직 있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뇌 기능을 기억력을 손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이거는 자기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 큰 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한 부분을 함으로써 이런 것을 예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알츠하이머 질병은 예방이 되는가?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찍 조기에 진단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방 조처를 취하신다면 살아생전에 이런 병의 증세를 경험하지 아니하시고 삶을 즐기실 수가 있고, 만일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신다면 그것도 아주 가벼운 증세로서 많은 시간 하면은 이거는 해로 따집니다. 4년, 8년 뭐 이런 기간 동안 병이 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무슨 생각이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예방책이 무엇인지 나는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질병이 첫 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거의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아무 증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병변이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알츠하이머 질병의 진단을 등에 업을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첫 번 증세를 보이고서도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병이 점진해서 그 뿌리를 내려서 극기하는 우리의 뇌신경을 모두 죽이는 그런 경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한 30년을 첫 번째 증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30년을 보내는 줄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사후 진단을 했을 때에 그 뇌세포에 병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도 몇 년 진행한 병변인지를 우리가 특히 이 알츠하이머 질병을 전문으로 리서치하시고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병변으로 인하여 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하면 하나의 단백질 계통인데요.
이것이 그 플렉 하면은요, 우리 얼굴에 그 나이가 먹으면 에이지 스팟이라고 해서 그 검은 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뇌세포에 생겨서 없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가지고 이 뇌신경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 회로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는 영양 공급과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은 물론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는 것처럼 자멸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뇌세포에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이 척추뼈가 있고 이 모든 우리 몸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 한 세포에도 그 중추에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것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철사 같은 그런 것으로 딱 틀을 잡아서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우 단백질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꼬이기 시작하고 또 엉키고, 우리가 그 파마를 하고 머리가 엉키면은 참 그거를 빗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신경세포가 특히 뿌리가 이 플랜트의 뿌리처럼 잔뿌리가 많은 것처럼 그 돌기가 있습니다. 그 돌기가 서로 다 스스로 엉키고 꼬이고 해가지고 다 퇴화해서 자멸해 버려서 결국은 하나가 죽으면 둘이 죽고 셋이 죽고 해가지고 자그마치 100 트릴리언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진 뇌세포가 하나씩 둘씩 죽고,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태어난 때 우리가 뇌세포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후로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에는 뇌세포가 다시 새롭게 자꾸만 숫자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손상을 입으면은 보수합니다. repair. 예, 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이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 손이라는 가죽이 참 두껍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닳아서 구멍이 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없죠. 그것이 바로 세포가 재생되고 repair, 보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중추 뇌세포도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 기능을 아주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것이 쓰는 것만큼 재생이 되지 않고, 또 손상을 입은 것이 곧 보수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그런데 따라서 세포는 죽고 또 거기에다가 축적되고 해가지고 엉키고, 또 끈끈한 끈적거리는 것이 또 가서 엉겨 붙고 해가지고 이 기억을 저장하고 또 끌어내는 이 회로에 적고 큰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알츠하이머 질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앓고 있느냐 하면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에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오늘날. 그 다음에요, 5 밀리언 알츠하이머 환자 자체만 5 밀리언이 되고요, 앞으로 한 5년 안에 엄청난 알츠하이머 환자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해마다 100 빌리언 달러의 돈이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기 진단을 할 것 같으면은 첫 번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적어도 6년 포스트폰 뒤로 물릴 수가 있으며 또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면은 거의 완전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된다고 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뭐냐?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 이 아밀로이드를요, 효소가 두 가지 효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를 붙입니다. 그래서 42개의 아미노 애시드의 체인이 있게끔 만드는데 이것이 소금하고 물하고 엉겨 붙으면 아주 끈적끈적한 신경 일하고 있는 회로를 딱 막아버려서 도무지 요지부동으로 세포가 죽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는 아주 탁식 독소가 있는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 자세한 것은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타우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척추뼈처럼 신경세포의 이 틀을, 형태를 딱 고정하고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이 엉키고 뒤틀리기 시작해서 꼭 용수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라고 엉겨서 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신경 서로 교류하는 일에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류하는 일에 그 길을 회로를 딱 블로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포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서 세포가 하나씩 둘씩 죽는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천문학적인 날짜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루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죽어나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 당연한 사실이겠죠? 우리 몸은 다 재생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언제 재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시간에 자고 초저녁잠을 일찌감치 9시나 10시쯤에 잠자리에 드시고 충분한 숙면을 하시고 아침에 제 시간에 해가 뜰 때 일어나는 이러한 잠의 습관을 가지시고 또 주무실 때에는 위가 깨끗이 비어 있으면 우리가 들어놓아서 눈을 감고 잠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몸은 다 알고 간은 벌써 알고 그때는 간은 낮에 하는 일보다도 밤에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간의 기능에 대해서 이미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좀 가서 찾아보십시오. 뇌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뇌는 어떻게 혈액이 도며 영양이 뇌세포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좀 다시 가서 리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간이 모든 밤에 하는 일은 우리 몸을 전부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뇌신경을 점검을 해주는데 우리의 잠자는 것이 눈을 감고 잠자기 시작하면 잠의 스테이지 1, 2, 3, 4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잠의 종류가 다릅니다. 숙면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알츠하이머 환자는 숙면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EG, 브레인 웨이브 EEG를 해보면은요, 깨어있는 것 같은 알파 웨이브가 항상 환자는 자고 있는데 나오지 베타 웨이브, 자고 있고 뇌신경이 다시 조율되고 하는 그러한 잠, 깨는 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잠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방 중에 가장 꼭 필요한 것은요, 무슨 예방이냐 하면요,
우리 세포가 뇌세포가 손상받는 것을 한 5가지로 분류해서 학자들이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자유유리기, free radical. 이거는 자유 라디칼이라고도 말하죠. 왜냐하면 일렉트론, 짝을 잃은 원소가 자기의 짝을 찾느라고 옆에 있는 세포에 가서 그냥 구멍을 뚫어서 자기 짝을 뺏어오니까 그것이 또 손상을 받고 그 잃어버린 그 세포는 또 다른 걸로 가고 이래가지고 금방 많은 세포들이 손상을 입는 것이 이 자유유리기, 이 프리 라디칼의 손상을 입는 모든 세포들인데 특히 신경세포입니다. 이것이 뇌세포를 아주 삽시간에 많은 세포들을 손상을 입히는데 이 손상은 반드시 보수, 리페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리페어가 되지 못합니다. 왜? 나이가 드셨거나 아니면 식사가 항상 부실하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음식으로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항산화제의 부족으로 이 해독한 자유유리기를 중화시켜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글루타메이트. 이거는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 신경을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흥분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여러분 아시죠? anxiety reaction, bipolar, 스키즈프레니아,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뇌세포는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해서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인한 지나친 흥분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을 입은 것이 치료되지 보수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죠? 베이타 아밀로이드. 이거는 아주 탁식한 것으로서 보세요. 끈끈한 것으로 올가매니 어떻게 신경세포가 중요한 기억 센터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게 엉겨 붙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뇌의 그 적고 큰 아주 짧은 특히 그 짧은 short circuit이라고 아주 짧은 회로 그 최근에 그 임시 기억을 담당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찢어 발기는 것 같은 그런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일들을 못하고 이런 끈끈한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없으니 또 세포를 재생을 시킬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타우. 네, 이것은 아주 강철 같은 그런 그 형태를 조절하는 속에 되어 있고 겉에 이제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것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뇌세포의 기능을 딱 블락킹 막아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서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라고 해가지고 이 2가지로 인하여 우리의 기억센터는요, 이 템포럴 로브라고 이 뇌를 이 기억센터에서 말하는 뇌는 4군데로 말합니다. 이 전치두뇌,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템포럴, 그 다음에 머리 정수리에 있는 파라에탈, 그 다음에 뒤통수에 있는 옥시피탈 로브 이 4가지로 분류하는데 초기에는 이 템포럴 로브 속 바닥 저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기억센터에 이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엔터하이널 콜텍스라는 것이 피질입니다. 피질이니까 이제 그 뇌의 겉부분에 있는 그 피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는 히포캠퍼스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해마라고 해서 이 기억, 들어오고 나가는 기억을 좌우하는 중추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알아서 이 기억은 예를 들면 타자를 지금 프랙티스에서 배우고 있으면 이 타자를 치는 이
운동신경과 기억하는 것과 이 지능하고 이것이 다 돼가지고 어느 회로를 타고 들어가서 어느 피질에 저장을 하면은 필요한 때 쓰이겠다 안 쓰이겠다 하는 거를 결정해서 바로 거기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또 피아노, 음악, 어떤 악기, 모든 우리가 배우는 스킬은 다 이 히포캠퍼스, 해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적고 큰 회로를 통과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딱 지적하면은 금방 스크린에 뜨듯 우리 마음에 딱 떠서 우리가 기억을 알게 됩니다. 이런 대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능과 병변을 대체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가장 으뜸되고 첫째 드는 예방은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미 강의를 해둔 8가지 건강 법칙 거기에 아주 자세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먹는 음식입니다. 채식을 하고 화식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은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한 과실과 신선한 그리고도 아주 짙은 녹색의 잎사귀 야채 그리고 한 50%는 스팀해서 먹도록 하는 야채 그리고 곡식이 주식이죠. 곡식은 전곡으로 아주 소화 흡수율이 높도록 요리하는 단순한 방법들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매일같이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같이 적어도 일주일에 닷새를 미니멈 30분 이상 45분이면 아주 더 적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에브리데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5개 거기에서 하시면은 그 효과는 정말 100%가 아니라 120%가 되겠죠. 이 라이프 스타일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시작하면 할수록 적어도 30세 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일생 동안에 알츠하이머를 걸릴 수 있는 가족적인 병력이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세를 경험하지 않고 잘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은요, 자연히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깨어있는 그런 아주 그냥 얕은 잠. 옆에서 볼 적에는 밤새도록 씩씩 자고 뭐 이도 갈고 코도 굴고 뭐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잤는데 아침에는 난 하나도 못 잤어. 하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 이러면서 찌뿌두두해서 얼굴에 그냥 오만상을 찌푸리는 거 있죠. 근데 그러면 옆에 사람은 참 웃기고 있네 이러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분이 깊은 잠, 숙면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의 중독,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냄비에만 있는 것 아니고 캐닝을 할 때 그 안에 코팅한 거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잡수시는 위산제제, 그 다음에 많은 약품 이런 거에 다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이 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많이 뇌에 축적되어 있다.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중금속의 중독, 머큐리, 예? 수은의 중독, 이것도 뇌신경 기능을 장애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엔 상당히 영양 실조가 거의 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영양이 결핍된 영양이 참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무슨 영양분이 부족하냐? 예를 들면 B 컴플렉스요. B1은 다이아민이죠.
B1을 위시해서요. 무슨 폴릭 애시드니 또 B12니 B12는 음식에서도 부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소화 위에서 흡수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부족, 그 다음에 셀레니움이라는 중금속의 부족, 징크의 부족. 왠지 아세요? 셀레니움하고 징크는 중성 광물질로서 우리 몸에서 이 항산화제를 리사이클, 재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내가 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내가 잠깐씩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을 안 잡수시는 철저히 채식을 하는 코시오 베지테리안에게는요. 프로바이타민 A 하면은요. 베타캐로틴, 알파캐로틴이 프로바이타민 A입니다. 이거를 충분히 노란색에 있는 야채나 과실을 매일같이 충분히 잡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혼자 일 못합니다.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 프로바이타민 A,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 이거 세 개가 다 있는 야채와 과실은 내가 여기저기서 이미 많이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서는 시간상 지나갑니다마는 같이 들어가야지만 서로 협조하면서 일을 하고 특히 비타민 C는 보조 식품에서 비타민 C를 먹으면 혈류 중에는 충분한 양이 있으나 세포 안에 침투를 하려면은 인슐린의 등에 엎혀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안에 비타민 C의 결핍증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내추럴 바이타민 C래야만 세포 안에 들어가서 신진대사에 작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그 일을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은 나는 여러 가지 그 자유유릭이나 이런 것을 중화시키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시 바이타민 E 같은 거를 리사이클로 돌려준다든가 또 그루타디온을 리사이클로 돌려준다든가 하는 거는 셀레니움이 또 같이 일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초 중에 징코 빌로바 엑스트랙트라는 것은 은행 잎에서 축출해낸 것으로서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중에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원고에서 절반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 조금 더 오늘 못한 것을 보충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꼭 예방 차원에서 이 병의 뿌리는 못 뽑아도 우리가 병이 우리 몸에서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딱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까지만 오늘날 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